안녕하세요. 메카닉 캠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엔진의 작동 원리와 1분 동안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하는 속도인 RPM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RPM이 높아질수록 출력 행정, 즉 실린더 내에서의 폭발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폭발이 많아질수록 엔진에 많은 열이 발생되어 엔진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가열된 엔진을 신속히 냉각하지 않으면 실린더 헤드가 변형이 되어 엔진 손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진이 열로 인해 손상되는 걸 방지하는 엔진 쿨링 시스템, 즉 엔진 냉각 시스템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시스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쿨런트, 즉 냉각수를 사용하여 엔진을 냉각하는 순행식 엔진이고, 순행식은 영어로 워터쿨 타입이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종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통해 엔진을 냉각시키는 에어쿨링 타입, 즉 공냉식 시스템입니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가지고 엔진을 냉각시키는 에어쿨링 타입의 경우 구조가 간단하지만 엔진을 균일하게 냉각하기 어렵고 바람이 엔진에 달린 쿨링핀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요즘 자동차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차량에서 사용되는 워터쿨 타입의 중요 부품과 부품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터쿨 타입에는 엔진을 순환하며 엔진 안에 열을 식혀주는 쿨런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쿨런트는 글리콜이라는 화학물질과 물을 적정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됩니다. 냉각수는 물만으로 사용되지 않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물의 빈결점 때문입니다. 물은 0도에서 얼기 때문에 겨울철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냉각수가 얼면서 냉각수의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엔진 파손을 초래합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물은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인해 녹을 발생시켜 엔진 냉각이 불리해지고 녹으로 인해 레디에이터가 막히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냉각수는 엔진 안을 순환하며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게 됩니다. 이때 냉각수가 엔진 안 구석구석을 순환할 수 있게 냉각수를 엔진 안으로 보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바로 워터펌프가 이 역할을 합니다. 엔진 안을 구석구석 순환한 냉각수는 엔진 열로 인해 뜨거워지는데요. 뜨거워진 냉각수는 레디에이터를 통해 다시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엔진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서모스탯이 있습니다. 서모스탯은 오랜 시간 정차된 차의 차가워진 엔진을 적정 온도까지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엔진의 적정 온도는 85도에서 90도입니다. 엔진을 적정 온도까지 올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엔진이 차가우면 출력 행정 때 연소가 불완전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출력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차가운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평소보다 RPM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RPM을 높여 엔진이 빨리 적정 온도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냉각수는 여기 보이는 워터펌프를 통해 실린더 사이사이를 순환하며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열을 빼앗아 엔진을 냉각한다고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실린더는 워터 재킷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워터 재킷은 실린더 안에 냉각수가 흐를 수 있는 통로이며 이를 통해 엔진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인 실린더를 냉각하게 됩니다. 엔진 냉각을 마친 냉각수는 흘러서 서모스탯으로 가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서모스탯은 엔진 온도를 조정하는 장치인데요. 그림을 확대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모스탯에는 밸브가 있는데요. 이 밸브는 엔진을 순환한 냉각수가 엔진 적정 온도인 85도에서 90도에 도달할 경우에만 열리게 됩니다. 밸브는 뜨거워진 냉각수가 레디에이터로 흐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 되고 통로를 통해 뜨거워진 냉각수는 레디에이터로 흐르게 됩니다. 만약 냉각수 온도가 엔진 적정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서모스탯 밸브는 열리지 않고 냉각수가 더 뜨거워지도록 워터펌프로 보내 다시 엔진 안을 순환하게 합니다. 레디에이터는 열 배출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디에이터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얇은 관에 냉각수가 흐르는데요.
차가 달릴 때 앞으로 들어온 바람이 여기 보이는 핀이라는 구조 사이사이를 통과하며 쿨런트에 열을 식혀줍니다. 정차 시에는 레디에이터를 통하는 바람의 양이 부족한데요. 이때는 레디에이터 뒤쪽에 있는 팬을 작동시켜 바깥 공기를 안으로 빨아들임으로써 냉각수 냉각을 도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레디에이터를 통해 차가워진 냉각수는 다시 워터펌프를 통해 엔진을 냉각하게 됩니다. 차가운 공기가 앞쪽에서 레디에이터를 통과하며 레디에이터 안에 뜨거운 쿨런트를 식히게 됩니다. 쿨런트를 식히는 과정에서 공기가 뜨거워지므로 레디에이터 뒤로는 뜨거운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컨셉은 우리가 겨울철에 사용하는 히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히터를 틀게 되면 엔진을 순환해서 뜨거워진 쿨런트의 일부가 히터 컨트롤 밸브를 통해 차량 실내에 위치한 히터 코어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히터 코어는 작은 레디에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쿨런트는 팬을 통해 식게 되는데요. 이때 나온 따뜻한 바람이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팬의 바람과 히터 코어를 통해 식은 쿨런트는 다시 워터펌프로 들어가 엔진을 냉각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냉각 시스템에는 레디에이터 캡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우선 레디에이터 캡은 냉각 시스템의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쿨런트의 끓는 점을 높입니다. 또한 레디에이터 캡은 쿨링 시스템 안에 냉각수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냉각수가 엔진의 열을 식히는 동안 냉각수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팽창하게 됩니다. 이때 레디에이터 캡의 압력 밸브가 팽창된 냉각수로부터 압력을 받아 열리게 되고 팽창한 쿨런트를 보조 탱크로 흐르게 함으로써 시스템 내의 쿨런트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우리가 시동을 끄고 나서도 레디에이터 캡이 냉각수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데요. 엔진이 서서히 식으면서 냉각수가 수축하게 되므로 시스템 안은 진공 상태가 되고 레디에이터 캡을 통해 보조 탱크에서 필요한 양만큼의 쿨런트를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통해 함께 공부한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쿨런트는 워터펌프를 통해 엔진을 순환하며 엔진을 냉각시킵니다. 냉각수의 온도가 엔진 적정 온도보다 낮으면 서모스탯을 열지 못하여 다시 워터펌프로 가게 됩니다. 엔진을 순환하며 엔진 적정 온도에 다다른 냉각수는 서모스탯의 밸브를 통해 레디에이터로 향하게 되고 냉각수가 식게 됩니다. 차가워진 냉각수는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 엔진을 냉각시킵니다. 오늘은 함께 자동차 엔진 냉각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엔진 냉각 시스템은 엔진 작동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주행 중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여 엔진이 과열되면 계기판에 이런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주행 중 이러한 경고등이 뜨면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차를 대고 보넷을 열어 냉각수 보조 탱크의 냉각수가 충분히 있는지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엔진이 뜨거울 때 절대 레디에이터 캡을 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카닉 캠차였습니다.